폴란드는 한국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이며 해군은 확군 비전을 위한 가속 버튼을 눌렀다. 중국 온라인 관영 매체 펑파이 신문에 게재된 언론 기사 번역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이 개발한 KSS-3 대형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전략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한화오션은 폴란드의 3,000톤급 KSS-3 잠수함 프로그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폴란드와 한국 간의 국방 협력이 크게 증가하며 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한국은 지금까지 폴란드에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을 수출했고 폴란드는 한국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폴란드의 수중 암살자. 잠수함은 바다의 제왕은 아니지만 그 신출귀몰한 절기는 무시무시한 수중 암살자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재래식 잠수함이라도 해군의 전투 능력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소한 해군일지라도 보통은 이 수중 암살자를 보유하고 있고 강대한 해군에는 그 숫자가 많다. 폴란드는 상대적으로 해군력이 약소한 나라이지만 전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량의 잠수함을 장비하고 있다. 폴란드 해군은 원래 러시아제 킬로급 한 척과 코벤급 4척을 포함하여 총 5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코벤급 4척은 노르웨이에서 수입한 중고 207급 소형 잠수함으로 배수량 약 480톤에 533mm 어뢰 발사관 8문을 탑재해 소형 잠수함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다. 이 잠수함은 1960년대에 건조되었고 노르웨이는 총 15척을 장비했는데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노르웨이는 이를 폴란드에 매각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척의 잠수함이 폴란드 해군에 합류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50년 가까이 운용된 이 잠수함들은 2017년부터 점차 퇴역하게 됐고 냉전시대 소련이 제공한 킬로급 잠수함 한 척이 폴란드 잠수함 부대의 독자가 되었다. 이 킬로급 잠수함은 폴란드어로 독수리라는 뜻을 가진 오제우함으로 1986년 폴란드 해군에 인도됐으며 처음으로 수출된 킬로급 잠수함이기도 하다. 재래식 잠수함계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킬로급 잠수함은 수중 배수량이 3,000톤을 초과하며 어뢰와 대함미사일, 지상공격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화력과 정숙성 등의 지표에서 동급 잠수함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킬로급 잠수함의 총 생산량은 50척을 초과하며 인도, 베트남, 이란 및 기타 국가에 수출됐다. 코벤급 잠수함이 퇴역한 후 폴란드 해군의 독자였던 오제우함은 최근 몇 년간 잇따른 불행을 겪었는데 2016년에는 부두를 떠날 때 좌연히 충돌 방지판에 부딪혀 크게 파손됐고 2017년 그디니아 해군 조선소에서 정비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대로 된 정비를 받지 못한 오제우함은 최근 몇 년 동안 사실상 작전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항구에 드러누워 흘려보내고 있을 뿐이다. 폴란드는 코벤급 잠수함이 퇴역하기 전인 2014년 새로운 잠수함 조달 계획을 제안한 바 있었고 2015년에는 당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신형 잠수함에 토마호크와 유사한 지상공격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작은 문제로 인해 폴란드의 신형 잠수함 획득 프로그램은 수년 동안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었다. 2018년 6월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폴란드군의 장비 현대화를 위해 오르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올해 5월 폴란드는 오르카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해 올해 말부터 잠수함 구매 절차를 시작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잠수함 수량과 장비 성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현재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폴란드는 신형 잠수함 4척을 구매할 계획이다. 한국 잠수함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의 신형 잠수함 획득 프로그램에는 스웨덴의 블래킹해급 잠수함, 독일의 이일이 CD급 잠수함,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이 입찰했지만 폴란드는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제 한국이 KSS-3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다고 선언했고 외신들은 폴란드 해군의 러브콜을 얻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폴란드와 한국의 국방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한국의 KSS-3 잠수함은 이미 경쟁자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 이것은 마치 제자를 가르쳤더니 스승이 굶어 죽는 상황이다. 원래 한국의 잠수함은 독일에서 기술을 수입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한국의 잠수함이 이제 독일보다 더 인기를 끌고 있으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은 잠수함을 접한 지 30년 만에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고 그 속도는 여전히 감탄할 만하다. KSS-3 잠수함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배수량과 가장 앞선 성능을 갖춘 대형 재래식 잠수함이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은 독일의 209급 잠수함과 212급 잠수함을 도입했고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이미 첨단 재래식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의 미사일 및 잠수함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해군의 전략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대형 재래식 잠수함 건조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최종 결과물이 바로 KSS-3 대형 재래식 잠수함이었다. 한국은 KSS-3 잠수함을 도산 안창호급으로 명명했으며 한국 해군은 1차 배치로 3,700톤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고 2차 배치로 4,000톤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3차 배치로는 4,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3척을 건조할 계획이며 이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초도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2018년 9월 14일 진수됐으며 2021년 8월 한국 해군에 인도됐다. 이번 함인 안무함은 2020년 11월 10일 진수됐으며 2023년 4월 한국 해군에 인도됐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디젤 엔진, 리튬이온 배터리, 공기부료 추진체계를 조합한 동력체계를 채택하여 수중 항속 시간을 대폭 향상시켰다. 따라서 이 잠수함은 수중에서 2주 이상 항해할 수 있으며 더 넓은 작전 범위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이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점인데 함의 후면에 현무 4-4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 시스템 6셀이 탑재됐다. 현무 4-4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현무입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사거리는 50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에는 도산 안창호함에서 수중시험 발사에 성공해 한국은 SLBM 발사기술 보유국 반열에 오르게 됐다. 또한 이 잠수함에는 한국형 토마호크로 불리는 현무 3시 순항미사일도 탑재되어 있는데 이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에 달하고 원형 공산 오차가 단 1m에 불과해 적의 중심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KSS-3 잠수함의 등장으로 한국이 동아시아 잠수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동아시아의 환경은 너무 복잡해서 모두가 괴물 수준의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의 뒤에는 숙적인 북한이 있고 북한은 이미 신포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상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일본도 소류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그레이드된 후속 잠수함의 건조도 계속 진행되면서 그 수가 늘고 있다. 한국의 KSS-3 잠수함은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배치되면 군사기지, 병력 집결지, 주요 병참 비축시설에 대한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어쨌든 오르카 잠수함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필요한지 여부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에 대한 요구사항은 명시했으므로 폴란드 해군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원하고 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한국 잠수함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거리가 5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수출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독일, 프랑스 등 동맹국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폴란드가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만 요구한다면 다른 경쟁사도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블랙킹 A급과 212Cd급은 미국이 고개를 끄덕이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통합할 수 있고 프랑스의 스코르펜급은 자국산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통합할 수 있다. 폴란드의 해군 확장 가속화. 러우 전쟁이 발발한 뒤 위기감이 높아진 폴란드는 군비를 확대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폭주 모드에 돌입했고 다각적인 거액의 무기 구매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 외부 세계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K2 흑표 주력 전차 980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228대, K9 자주포 648대, FA-50 경전투기 48대를 구매하는데 148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국에서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96대,
M1A2 에이브람스 주력 전차 250대, F-35 스텔스 전투기 32대를 구매하는데 125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외에도 폴란드는 자국산 보르숙 장갑차와 동일한 차체를 갖춘 모듈식 보병 전투차 1,400대를 자국 방산업체에 주문했다. 육군과 공군이 군비 확장 전쟁에 돌입함에 따라 폴란드 해군도 이에 질세라 대형 호위함과 잠수함 도입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 폴란드 군대에서 해군의 종합전력은 꼴찌라고 할 수 있는데 총 병력은 8천여 명 수준이며 대형 군함도 없고 전체적으로 전투력이 좋지 않은 편이다. 폴란드 해군의 주력함은 킬로급 재래식 잠수함 1척, 미국제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 2척, 경호위함 3척, 미사일 고속정 5척, 나머지는 소형 보조함정이다. 해군 항공대 장비는 정찰기 8대, 수송기 4대, 헬리콥터 26대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폴란드 해군이 보유한 가장 최신형 군함은 가브론급 초계함이다. 이 초계함은 한때 폴란드 해군이 기대했던 군함으로 독일의 유명한 메코 시리즈 A100를 기반으로 건조됐다. 기본 제원은 전장 95m, 전폭 13m, 최대 속도 30노트, 최대 항속거리 6050해리, 만재 배수량 2035톤이다. 이 함정의 무장은 76mm 함포, RBS-15 대함미사일 8기, 21연장 램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갖추고 있으며 마크 41 수직발사 시스템 8셀에는 스페로우 미사일을 개조한 ESSM 함대공 미사일 32발이 탑재되어 상당한 전투력을 갖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브론급 초계함은 원래 7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01년 초도함 건조를 시작한 직후 자금 문제에 직면했고 취역까지 18년이 소요되어 2019년에야 실전 배치됐으며 당초 계획에 비해 함재 무기도 대폭 축소되면서 주력 호위함에서 순찰선 용도의 초계함으로 변경되고 나머지 6척의 건조 계획도 모두 취소되었다. 가브론급 호위함 프로젝트는 높은 기대감을 갖고 시작되어 허무하게 끝났지만 폴란드 해군의 현대화 열망을 꺾지는 못했다. 올해 8월 16일 그디니아에 있는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해군 조선소에서 첫 번째 미에츠니크급 호위함의 건조가 시작됐다. 미에츠니크급 호위함은 영국 밥콕사의 AH-140 호위함을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전장 138m, 만재 배수량 7,000톤, 최대 속도 26노트, 최대 항속거리 8,000해리이다. 이 함정에는 탈레스사의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어 최대 탐지 범위는 400km이며 주요 무장으로는 76mm 함포 한문, RBS-15 대함미사일 8기, 2연장 324mm 대자머뢰 발사기 2기가 탑재되며 마크 41 수직발사 시스템 32셀이 탑재되어 영국제 시셉터 128기를 장착할 수 있다. 미에츠니크급 호위함의 초도함은 2026년 진수에 2028년 취역할 예정이며 총 3척이 2031년까지 폴란드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미에츠니크급은 가브론급 호위함에 비해 근해작전은 물론 원해작전 능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통합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 앞으로 새로 구입할 잠수함 4척이 더해진다면 폴란드의 전반적인 해군 전력이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